일단은 우리 연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에 같이 풀었던 이 문제, 매개 변수 인자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까지 소개를 드렸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다라고 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해본 다음에 수업 페이지의 마지막에 올려드렸던 이 문제 두 개, 연휴 동안에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시간을 조금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같이 풀이하면서 또 다른 개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소개해 드릴 방식,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이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멘트가 바뀔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인데, 인자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인자들은, 매개변수들은 다 제거를 해 줄 겁니다. 정말로 얘는 인자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을 해 볼 건데,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은 결국 이 전사 클래스에서 정의된 이름, 이 녀석을 무기 클래스를 상속받은 칼과 활 클래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전사 클래스를 사용해서 전사 객체를 만들어냈고, 그 객체, 이 인스턴스에다가 이름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전사 객체의 이름을 저장한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장된 이 이름의 데이터를 어디서 써야 된다? 활객체 혹은 칼객체에서 써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그 전에 우리가 인자를 사용했던 방식은 얘네들한테 메서드를 호출하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공격이라는,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그 상황에 인자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걸 매개 변수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얘가 매개 변수로 받았다면 얘를 오버라이딩한 얘와 얘도 매개 변수를 올바르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인자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메서드 호출할 때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 전사객체가 가지고 있던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을 이렇게 넘겨줘야만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은 요 활과 칼, 이 녀석들한테 넘겨준다는 불가능이겠죠. 얘네들한테 직접적으로 넘겨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이쪽 무기 클래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한테 넘겨주면 얘네들이 상속을 받으니까 어차피 얘가 갖고 있는 거 얘네도 쓸 수 있다의 개념이라서 사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 저는 dis.a 무기, 이 녀석을 불러다 놓고요. 여기다가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이름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전사객체에서 만들어졌던 이 이름이라는 변수,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A 무기라는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눌러서 이름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공간에다가 저장시키겠다. 자, 그러면 현재 이름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요? 근데 어디에 존재해야 돼요? 메서드도 변수도 항상 이 녀석을 호출하는 리모컨의 주인, 이 녀석의 타입을 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기 클래스에다가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A무기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무기 클래스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무기 리모컨을 가질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한테 이름이라는 변수에 접근해서 이름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무사히 얘를 가지게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변수, 여기다 저장한 이 이름이라는 데이터 값은 얘네들이
물려받겠죠.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는 디스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혹은 슈퍼가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겠죠. 셋 다 지금은 똑같아요. 왜냐면 변수 가리기라고 하는 상황 벌어진 거 없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서 활용해 준다면 마지막에 카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 정말로 인자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해결을 한 방식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 저번 연휴 시작 전에 이 문제 같이 풀었던 방식 플러스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까지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두 문제, 오늘 일자로 문제를 좀 옮겨놨어요. 이 두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신 분들은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은 풀어보시고. 근데 두 번째 문제에 적혀있는 이 abstract라고 하는 이 녀석은 지금 당장 크게 고려하진 마세요. 이거는 없다 셈치고 없는 멘트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이 두 문제는 사실상 거의 같은 문제라고 봐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던 단서가 좀 다른 만큼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잘 선정하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필요한 것들이 좀 눈에 보이죠? 사람 클래스, 사람 타입 사용하고 있고요. 사람 객체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일단 사람 클래스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사람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났더니 이제 이 사람 클래스 안에 변수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음식점, 매운 정도, 음식 이렇게 5개의 변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퀵픽스를 가지고 만들어도 당연히 사람 클래스에 이 변수들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할 거고 우리도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사람 클래스의 변수를 이렇게 5개를 만들 건데 얘는 무슨 타입으로 만들어야 돼요? 스트링이죠. 얘는요? 인트인가요 이거? 이것도 스트링이죠. 얘도 스트링이고요. 얘도 스트링이에요. 결국 쌍따옴표를 사용해서 전부 다 문자열을 저장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름, 전화번호, 매운 정도, 음식 이 4가지의 변수는 전부 다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면 되는데 얘는요. 좋아하는 음식점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대입면 산자를 통해 넣어주려고 하는 이 값이 뭐예요? 영화 반점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라는 의미죠, 이거. 그러면 이 변수의 타입은 뭐여야 돼요? 좋아하는 언더바 음식점으로. 그러면 영화 반점 객체를 연결할 수 있나요? 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되게 일차원적인 질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new 해서 어떤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변수는 파란색. 여기는 이 변수의 타입이 들어가야죠. 타입, 변수명, 대입면 선자, 객체 만든다. 자, 그러면 우린 항상 이거랑 어때야 돼요? 이 둘이 같아야 돼요. 왜? 왜 같아야 돼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변수의 타입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 만들어지는 이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만약 A라는 타입이라면 여긴 A라는 객체가 들어와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였어요.
이거를 살짝 더 꼬아서 갈 수 있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상속을 사용해서 호환 관계를 만드는 거. 여기가 A인데 여기서 객체를 AA로 만들어 버리면 AA가 A를 상속받았으면 연결 가능하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 있죠. 근데 이게 허용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같다를 봐주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부모가 가진 걸 자식은 무조건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데이터의 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속관계에서 이걸 허용해 주는 거였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쳐다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만큼만 봤다, 이 밑에 걸 보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영화 반점 객체가 연결이 되니까 이 변수의 타입은 일단 영화 반점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뒤에 영화 반점 객체니까 영화 반점 타입이어야 앞뒤가 맞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지나서 여기까지 봐보니 나머지 변수들은 전부 다 스트링 데이터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북경 반점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번은 영화 반점이랑 연결이 돼야 되고 한 번은 북경 반점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적어도 영화 반점이라는 것과 북경 반점이라고 하는 이 두 객체를 하나의 변수가 둘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이 둘을 어우르는, 포함시키는 상위 존재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판단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두 개의 반점을 어우를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구나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영화 반점이랑 북경 반점도 어쨌든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클래스는 있어야 돼요. 클래스가 없으면 당연히 객체도 못 만드니까, 그죠? 그럼 총 클래스가 4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얘네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이 변수의 타입을 음식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들 하나씩 좀 만들겠습니다. 스트링 이름, 스트링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음식점 타입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스트링 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이 녀석의 퀵픽스를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얘는 영화 반점으로 만들어줘요. 처음 여기서 만들었을 때. 하지만 북경 반점에 연결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는 또 해결이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활용해서 여기까지 일단 도달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자, 그리고 나면 데이터는 이제 각각의 인스턴스 2개의 객체예요. 사람 객체는 총 2개가 있고요. 이 두 사람 객체가 다른 정보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문하다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뽑아내야 되고 여기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뽑아내야 돼요. 자, 이때 이 주문하다라는 메소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인데 호출하는 리모컨의 주인 이 녀석의 타입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클래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퀵픽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자동으로 여기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예, 리턴 타입은 필요가 없고 보이드로 만들어 줘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 F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그대로 출력하면 당연히 의미 없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넣을 거니까. 근데 다른 게 나오려면 변수를 활용해야죠. 서로 다른 데이터는 변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곳들에 구멍을 다 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하면 되겠네요. 디스점 이름, 디스점 전화번호, 디스점 좋아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 디스점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자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바뀌어서 나오긴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잘 돼요. 이만큼은, 여기 이만큼은. 문제는 앞에가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여기도 그러면 구멍 내놓고 뒤에다가 디스점 음식점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 뭐가 나와요? 이건 주소죠, 주소. 객체가 연결된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를 직접 출력을 해버리면 얘는 그냥 주소가 나와요. 이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내가 지금 누굴 참조하고 있는지 그 참조 대상 객체의 주소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음식점이라고 하는 상위 개념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소를 보여주는 이 상황 속에서 주소가 아닌 명확하게 이 이름을 뽑아내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공부하는 문제였어요. 자, 당연히 이 방식은 옳지 못해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직접 사용하는 건 불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김철수가 들고 있는 리모컨으로 주문할 때는 영화반점에서, 김영희가 들고 있는 리모컨으로 주문할 때는 북경반점에서예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반점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누구 때문에 결정된 것 같아요? 김철수는 좋아하는 음식점이 영화반점이래요. 김영희는 좋아하는 음식점이 북경반점이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직전에 풀었던 문제랑 사실상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다를 바가 없는 거냐면 주문하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호출되는 이 시점에, 이 메서드가 호출되는 시점에 좋아하는 음식점에 연결된 객체가 영화반점인지 북경반점인지를 얘가 알 필요가 없다. 알 수도 없다. 우리 직전 문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여기서 바로 출력문을 행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얘는 음식점에게 메서드 호출로 넘기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변수의 타입, 음식점이죠. 여기 있어야 돼요. 음식점에 이 주문이라는 메서드가 있으면 영화반점, 북경반점 클래스는 얘를 물려받을 거니까. 자, 근데 얘를 물려받아서 얘네들이 이따 셈 치는 건 오케이. 이거는 처음부터 쓰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하나 이렇게 남겨놓고. 자, 그럼 주문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영화반점에서 주문할 때는 이런 멘트 나와야 되고 북경반점은 이런 멘트 나와야 돼요. 근데 값이 음식점이나 뭐 매운 정도나 음식이나 이런 게 바뀌면 바뀐 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장된 값도 얘가 알아야 되겠네요. 이 변수들의 값을 여기다가 어떻게 줘요? 우리 이거 직전 문제에서 했던 거 똑같죠? 여기다가 인자를 넣는다. 첫 번째. 이름, 전화번호, 매운 정도, 음식, 인자로 준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근데 그러려면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 추가하기 번거로우니까
자, 이렇게 인자를 넘긴다 그러면 메서드가 애초에 매개 변수를 가지고 만들어질 거고, 이 녀석을 오버라이딩 한다라고 하면 매개 변수 당연히 똑같이 존재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대신에 이때는 디스, 매개 변수로 받는 거니까 디스가 없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될 때 어느 반점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죠. 북경 반점이 연결되어 있다면 얘를 실행할 것이고, 영하 반점이 연결되어 있다면 얘를 실행할 것이니까 직접 이렇게 이름을 넣어 놓는 게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원했던 출력의 결과를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하 반점, 북경 반점, 영하 반점 순서대로 잘 나왔고요. 김철수, 김영희 나왔고요. 핸드폰 번호도 1, 2, 3, 4, 4, 3, 2, 1, 4, 3, 2, 1 잘 나왔고요. 매운, 안 매운, 아주 매운, 매운, 안 매운, 아주 매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은 전부 다 짬뽕이고요. 마지막에만 매운 짜장이네요. 잘 나왔죠. 직전에 풀었던 문제랑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설명드렸던 방식을 사용해서 인자 매개 변수를 쓰지 않고도 가능해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만큼 4개의 변수를 음식점에도 만들면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녀석에게 여기서 값을 다 세팅해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 건데, 얘도 다를 거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다른 거라고는 애초에 지금 클래스 관계부터가 조금은 달라요. 자, 사람 클래스 필요합니다. 타입으로 사람 썼으니까, 그죠? 그다음 김철수 클래스 필요하겠죠. 객체 만드니까. 김용희도 마찬가지. 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클래스 필요해요. 그러면 일단 저 세 개의 클래스는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근데 얘네 둘이 같은 타입의 변수에 연결이 되려면 결국 이것도 사람 상속받는 행위를 둘 다 해줘야겠죠. 이래야만 사람 타입의 변수가 이 두 객체를 연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러고 나서 아까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까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객체한테 값을 저장하는, 객체에게 값을 저장하는 행위를 코드에서 직접 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작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값을 다르게 가져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자, 그럼 이게 뜻하는 건 뭐예요?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한 뒤에 객체가 가진 변수들에게 값을 넣는 과정을 한 번도 거친 적이 없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값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는 건 서로 다른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얘네들은 어떠한 값들을 이미 가진 채로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즉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어떠한 값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문법, 우리가 배웠던 생성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생성자를 활용해서 김철수 객체 만들면 얘는 김철수라는 애고 전화번호는 이렇고 매운 정도는 이렇고 음식은 이걸 좋아해 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김영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내면 이 객체는 김영이라는 애고 전화번호가 이렇고 안 맵고 짬뽕을 좋아해 라고 하는 정보들을 가진 채로 객체를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생성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 부모 클래스 사람한테 생성자 만드는 거 어떤가요? 여기에 생성자 만드는 거 만들어야 되나요? 자, 잘 모르시겠습니까? 일단 얘를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생성자 실행되겠죠. 객체를 만들 때 실행되는 게 생성자니까, 그죠? 근데 이 녀석을 실행하면 사람 클래스에 있는 기본 생성자는 자동 호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성자 배웠으니까. 그러면 얘한테 어떠한 기능을 담게 하는 게 과연 옳아요? 안 옳죠? 왜냐면 얘는 김철수, 김영이 상관없이 실행이 될 텐데 그럼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의 생성자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김철수라는 이름 정보, 전화번호라는 이 정보, 매운 짬뽕이라고 하는 이 정보 변수에 만약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그 변수는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얘는 부모한테만 만들면 되겠죠. 자식들한테 따로따로 만들면 똑같은 변수 2번 쓸 거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만들면 얘네들이 물려받아서 사용할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링 이름, 스트링 전화번호, 스트링 선호하는 이식의 매운 정도. 제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얘네 요 밑에 사용되는 변수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켜줘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죠. 좋아하는 음식점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음식점이라는 녀석은 영화반점이냐 국경반점이냐를 가지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코드 상황을 봤을 때 직전에 풀었던 문제 방식 여기다 적용하면 돼요?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국경반점, 영희반점 클래스 하나 총 3개 만들어서 상속받게 한 다음에 그 객체 연결하고 거기한테 주문 메서드 호출로 넘기는 거. 그 방식 여기서도 똑같이 쓸 수 있나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실제로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음식점 상속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달음식 주문하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결국 사람한테 있어야 되니까 자, 만들어 주고요. 그럼 여기에는 음식점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 하나 또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한테 이런 거 호출하겠다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 오버라이딩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런 과정 아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김철수, 김영희한테 생성자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생성자 안쪽에 얘네들이 가진 값을 저장하면 되겠죠. this 이름 전화번호 매운 정도와
음식,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점까지. 여기는 뉴 영화 반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만큼의 이 작업을 김영희한테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만들었을 때, 김철수 객체 만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 태어날 거고요. 김영희 객체 만들었을 때 이거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따로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기본 생성자 하나 생략되었을 텐데, 그 기본 생성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 문제없이 값들을 가진 채로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한테 이거 주문했는데 얘는 결국 음식점에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게 주문을 떠넘기고 있고요. 그럼 이 주문 받을 때 얘가, 자, 이제는 디스를 잠깐 생략할게요. 하나하나 쓰는 거 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인자로 4개의 값을 세팅한 다음에 여기는 파라미터로 받은 다음에 이거 오버라이딩 해야 되니까 넣어주고, 여기서 실제로 출력문 자, 이렇게 생성자를 사용하는 방식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까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서로 다른 값을 가졌어야 한다, 즉 생성자를 활용할 수 있었어야 한다 라는 초점이고요. 나머지 방식은 전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객체를 연결하는 코드가 여기에는 안 써 있거든요. 영화 반점이냐 북경 반점이냐만 알면 되지 객체를 꼭 연결해야만 해 라는 조건이 이 문제에는 제약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 쉽게 가려면 음식점 타입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스트링 타입 쓰면 돼요. 그리고 음식점 얘네들 안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객체를 연결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문이라고 하는 작업을 영화 반점 객체, 북경 반점 객체에 넘길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직접 오버라이딩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을 여기서도 똑같이 오버라이딩을 해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출력 결과 뽑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아주 잘 뽑아주겠죠. 자,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 더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이 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제 메서드를 호출하는 시점에 다른 어떠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뭔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생성자를 우리가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몇 가지를 좀 연습해봤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두 과정 문제를 다 풀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까 전에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신경 쓸 거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앱스트랙트 자체를 검색해보면 추상이에요. 추상.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추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뭘 알고 계시죠? 우리 추상 언제 썼습니까? 추상이라는 말. 얘는 잠깐 좀 지우고요. 자, 우리가 추상이라고 하는 앱스트랙트 이 단어 얘 언제 썼습니까? 우리가 OP의 특징 4가지를 말할 때, 이걸 말할 때 추상화, 상속, 다형성, 캡슐화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얘 빼고는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추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추상화 뭐였습니까? 어떠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객체가 가져야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추려내서 뽑아내서 사용하는 게 추상화였죠. 그걸 가지고 이 객체를 내가 지금 내 필요한 모습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추상화예요. 그죠? 자, 그거랑 지금 말하고 있는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추상이랑은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느낌이에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의미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다르긴 다릅니다. 얘는 어떤 말이냐면, 자,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같이 띄워놓고 좀 볼 건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에 대한 답 올라갔고요. 두 번째 문제의 답 중에 첫 번째 거, 얘를 좀 하나 열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답을 보면 여기에 지금 abstract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얘네를 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좀 달라 보이는 건 ln과 f의 차이겠죠?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자, 여기서 말하는 추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abstract, 얘는 쉽게 상황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얘는 정의하지 않겠다예요. 정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정의하지 않냐면 뭐라면 좋을까? 기능을 정의하지 않겠다예요. 즉 구현하지 않겠다거든요. 근데 기능을 정의하지 않고 구현을 안 할 거면 얘는 이제 변수보다는 메서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메서드를 정의하지 않겠다, 메서드의 기능을 정의하지 않겠다,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겠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앱스트랙트입니다.
자, 근데 이 abstract 구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 메서드에 해당이 되는 녀석이다 보니까 당연히 메서드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abstract라고. 근데 메서드에 붙이니까 지금 당장 난리가 났습니다. 얘가 왜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 자, 이거 뭐라 그럽니까? 뉘앙스만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abstract method, 즉 추상 메서드는 body를 가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body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 때 뭐 리턴 타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스태틱이 붙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서드를 만들어 냈죠. 메서드 명까지 그리고 인자, 매개변수 세팅까지 해요. 자, 여기까지는 메서드의 선언부예요. 우리가 변수도 선언 및 초기화라고 하면서 타입, 변수명 이러면 선언이죠. 여기에 대입연산자 그리고 초기화하는 값 오면 이게 초기화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메서드도 여기까지가 선언부입니다. 뒤에 있는 이 중괄호 부분 여기가 구현부예요. 메서드의 기능, 이 메서드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건지를 우리가 구현하는, 정의하는 그 곳에서 구현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현부가 영어로 body예요. 그럼 지금 abstract를 붙였을 때 나오던 이 에러, 얘는 이 abstract 추상 메서드는 body가 없어야 돼, 즉 구현부가 없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중괄호를 없애고 세미콜론을 찍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에러가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일단 지금 얘는 이걸 말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bstract는 다시 없앨 거고 이 주문이라고 하는 음식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주문이라는 메서드는요, 제가 지금 쓸데없는 출력문을 좀 넣어놨는데 지금 현재 이 코드 상황에서 이 녀석은 의미가 있는 애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의미가 있냐라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출력, 쓸데없는 출력들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왜? 사람 객체한테 얘를 시킨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 클래스가 물려줬던 김철수, 김영희가 가지고 있는 오버라이딩된 주문만 실행할 거잖아요. 오버라이딩 안 된 부모가 가진 이거 그대로 출력하겠다?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요 안에서 어떤 코드를 넣어놔 봤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의 코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 주문이라는 메서드 없애도 돼요? 근데 이거 없어져 버리면 이제 자식 입장에서 이 버튼이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상속받은 부모의 타입으로 변수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리모컨에 이 버튼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못 들어갈 거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음식점 타입의 리모컨이 버튼이 없어져 버리면 자식 입장인 영화반점과 북경반점은 그거 못 누르니까. 그래서 얘는 버튼 유지용이에요. 상속을 통한 캐스팅 상황에서 자식이 오버라이딩된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 얘는 껍데기가 남아 있어야만 해요. 본질,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쓸모는 없는데 이 껍데기조차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껍데기를 남겼는데 굳이 메서드 기능 정의도 안 할 건데 정의해봤자 의미도 없는데 이거 구현부가 필요해? 없애자. 대신에 없앨 거면 이거 추상 메서드야 라고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추상 메서드예요. 자, 근데 지금 아직 에러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만 해요. 추상 메서드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 그러면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됐고요.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주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쨌든 스트링 4개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주석 풀면 이거 실행돼요?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이거 왜 안 될까요? 자, 에러 내용 보겠습니다. 이거 뭐래요? 더 타입 음식점이니까 음식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cannot instantiate라고 해요. 얘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에러가 뜬 이유는 추상 클래스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추상 클래스는요 인스턴스 생성을 못해요. 왜 못하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은 구현부가 없습니다. 선언은 됐는데 메서드가 존재는 하는데 기능을 갖지 않아요. 기능을 갖지 않은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지금 음식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실제로 세미콜론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뭔가 없어요. 근데 얘를 호출하겠대요. 그럼 이거는 뭘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 메서드를 가질 수 있는 추상 클래스는 애초에 인스턴스 객체를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만들어도 사용하지 못할 녀석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 이거 위험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못 만들어요. 물론 이거를 어떻게 저측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도 객체 비스무리한 걸 만들 수 있는 익명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생각할 거 절대 아니고요. 나중에도 그렇게 고려할 사항 아니고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추상 클래스로는 객체를 만들지 못한다. 인스턴스화 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 주의해야 되는 내용. 자, 하나는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지금 에러 났거든요. 이 에러 왜 났을까요? 영화 반점은 문제가 없는데 국경 반점은 지금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거 왜 에러일까요? 이 녀석이 에러인 이유는 자, 이거 무슨 메서드라고요? 추상 메서드죠. 그래서 구현부가 없어요. 중괄호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끝났어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추상 메서드는 기능이 없죠? 이거는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반쪽짜리예요. 근데 이 녀석을 이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국경반점이 상속받아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상속에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상속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자, 상속받았으면 이거 그대로 이따 셈 치는 거죠. 음식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 국경반점이 가지고 있다 셈 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무슨 메서드? 추상 메서드. 추상 메서드를 이따 셈 치면 이 자리에 추상 메서드가 이따 셈 치면 이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여야 돼요?
추상 클래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bstract를 붙이든가 abstract 이걸 붙이면 에러는 해결이 됩니다. 이러던가 지금 여기서 나는 에러야. 다른 거는 여기 객체 못 만든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걸 붙이든가 아니면 저 녀석을 저 주문이라고 하는 저 메서드를 상속을 받으면 돼요. 아니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상속은 당연히 받는 거고 오버라이딩을 하면 돼요. 추상 메서드를 상속 받은 다음에 오버라이딩을 하면 얘는 오버라이딩 해서 이제 구현부가 있어. 그럼 문제 없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주석을 걸어놓고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은 나와라. 왜 안 나오니? 에이. 잠깐만요. 이거를 얘를 잠깐만 딴 걸로 바꿔놓고 이래도 안 나오네? 에이, 이거 왜 안 나오니?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이거 여기 있긴 하거든요. 이 밑에 꼭 저기 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대충 보면은 must implement the inherited abstract method예요. 그러니까 음식점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이 추상 메서드, 이 주문이라는 추상 메서드는 상속받은 이 녀석은 must implement 무조건 구현해야 돼 라는 거예요. implement가 구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구현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죠. 이걸 안 하면 애초에 이거 지금 추상 메서드 물려받아 놓고 오버라이딩 안 했어? 그러면 네가 추상 클래스가 되든가 아니면 이거 무조건 구현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추상 클래스 자, 하나 이상의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는 클래스 얘는 추상 클래스예요. 그리고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무조건 해당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한다. 자, 지금 우리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추상 메서드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런 사실들을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 추상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 아직 알아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